해질녘에 온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가정 최고 경영자의 반격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온 가정의 가사와 아이 돌보기를 맡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의 피땀 돈을 쓰는 기생충지라고 매도받았고 아이 옷 살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남편도 회사 일이 힘들다며 그의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사과를 좀 더 샀다며 질책받은 뒤 그녀는 자신의 노동을 시장가로 환산했는데 월 990만 원에 달하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가정서비스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괴상 모드로 전환, 가족 잔치 후 비용을 청구하며 반격했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녀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거실 테이블에서 아이의 교복을 접고 있었다. 교복 소매에 묻은 작은 얼룩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는 손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안경을 벗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들어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카톡을 보는 사이 시어머니가 방에서 천천히 나와 가죽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피곤했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며 돌연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에 든 건 메달 같은 가죽 봉투였다. 여기,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번 피땀 돈이야. 너는 이 돈으로 아이 용품 사고 필요한 거 사면 되지만 꼼꼼히 쓰고 모아야지. 나는 봉투를 받을 때 손가락이 살짝 굳는 걸 느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3장이 딱 정리되어 있었고 총 15만 원이었다. 이 돈은 남편 월급의 일부였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월급을 받아서 매달 이렇게 분배해주는 건 결혼한 지 3년째다. 나는 입을 열고 어머니, 남편 월급은 직접 받아서 관리하는 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지막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아이에게 새 운동화 사고 싶은데 지금 신는 건 발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눈을 살짝 찌푸렸다. 운동화. 작년 겨울에 새로 샀잖아. 아직 충분히 신을 수 있는데 왜 또 사? 돈 버리기 좋아. 그 말을 듣자 나는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아이는 발이 빨리 자라서 지난해 운동화는 이미 발등이 꽉 막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못 보는 건지 보고도 모르는 건지 남편은 그 사이 계속 카톡만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좀 피곤했어라고 속삭이며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나중에 하죠라고 말하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교복을 다시 접는 손이 떨렸는데 그건 피곤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 때문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이 등원시켜 집 전체를 청소하고 저녁 식사도 만들고 설거지까지 끝내. 그런데 매달 15만 원으로 아이 용품과 내 화장품, 세탁세제 같은 집안 용품까지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도 이 돈으로 내야 했다.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살고 있잖아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집안을 유지하는데 내 노동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거실 TV에서 드라마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 들어봤다. 봉투 속 돈이 주머니 속에서 살짝 무거웠고 그 무게는 마치 내가 이 집에서 한 모든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그냥 참았지만 어딘가에서 이렇게 계속될 거야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왔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장 보러 갈 테니 아이 데리고 와 라고 불렀을 때 나는 세탁을 마치는 막바지 단계였다. 젖은 수건을 건조대에 걸고 아이의 재킷을 입히며 할머니랑 같이 장 볼래? 라고 묻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사탕 사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짓고 좋아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건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다.
시어머니는 앞장서서 야채 코너로 갔고 나는 아이를 손에 잡고 뒤따랐다. 아이가 갑자기 발을 멈추며 엄마, 저거 보여? 라고 말하자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아이 의류 코너에 붉은색 털이 달린 기모 후디가 진열되어 있었고 아이는 그 옷을 바라보며 눈빛이 달아올랐다. 저 옷 예뻐요? 엄마, 사주세요. 나는 옷 사이즈를 확인했다. 아이가 입을 수 있는 120 사이즈가 남아 있었고 가격표를 보니 29,000원이었다. 세일 기간이라 10% 할인도 적용되어 있었다. 잠깐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라고 아이에게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양팔을 골라 넣고 있었는데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지민이가 저 기모 후디 좋아해서 사주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키가 그렇게 많이 자랐어? 아직 한동안 입을 수 있을 텐데. 돈 버리지 말고 필요한 거만 사. 아이는 그 사이 나의 옷자락을 살짝 잡고 있었다. 눈동자가 축 처졌고 입술을 살짝 물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할인도 되고. 지민이가 정말 좋아해서요. 라고 다시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살짝 화를 낸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되는 안 돼. 우리 아들이 버는 피땀 돈으로 이런 게을리한 거 사다니 너도 좀 생각해봐. 그때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야? 나 오후에 친구 만나서 조금 늦게 돌아갈게. 라고 말했으니 나는 장 보고 있어? 그럼 조심히 해. 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나의 통화를 듣고 남편이 바빠도 너는 잘 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못 아끼냐? 라고 말했다. 나는 입을 열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전마, 안 사도 돼요? 라고 작게 말하자 모든 말이 입속에 막혔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았어. 안 사도 돼.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야채를 골랐고 나는 아이를 손에 잡고 뒤따랐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선물 코너만 쳐다봤다. 나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또 하나씩 쌓여갔다. 이렇게 아이의 작은 바람도 못 들어주는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일요일 아침 8시, 아이의 울음소리로 나는 잠에서 깼다. 옆자리에는 남편이 평평하게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살짝 베드에 기대어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열기는 없었지만 아이는 엄마, 배고파라고 토닥거렸다. 나는 남편의 팔을 살짝 흔들었다. 얘야, 너 좀 아이 봐주고 나 아침 준비할게. 남편은 눈을 살짝 뜬 뒤 다시 감았다. 좀 쉬고 싶어. 주중에 회사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말을 듣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주중에 그는 저녁 8시쯤 들어오고 맨날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며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주말엔 아침 10시까지 자는 게 일상이었고 아이를 만나는 시간은 저녁 식사할 때 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주방으로 갔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볶고 밥솥에서 따뜻한 밥을 담았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장난감을 뒤적거리며 엄마, 빨리 해줘라고 말했다. 나는 곧 돼라고 답하며 샐러드 채소를 썰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때때로 크게 웃으며 손을 움직였다. 아침 식사를 테이블에 차렸을 때 나는 다시 남편을 불렀다. 얘야, 일어나 먹어. 아이도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5분만 지라고 대답했지만 1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밥을 살짝 떨어뜨렸고 나는 수건으로 닦아내는 사이에 남편이 드디어 거실로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떼먹기 시작했고
아이에게는 잘 먹어라고 한마디만 건넸다.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밥 먹자라고 불렀다. 나는 오후 2시부터 시장에 갔다가 저녁 요리 준비를 시작했고 6시에 겨우 테이블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돈을 저녁 맛있겠다며 수저를 들었고 남편은 막걸리 좀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막걸리 병을 열어 남편에게 따라 주었고 아이에게는 주스를 따랐다. 식사 중 시어머니는 내일 아들 월급날인데 내가 은행에 갈게. 너는 필요한 거 나열해봐. 라고 말했다. 나는 아이 학비와 세탁세제 사야 할 것 같아 라고 답했더니 남편이 그 정도는 15만 원으로 충분하지? 라고 말했다. 나는 아이 학비는 10만 원이고 세탁세제랑 다른 용품은 8만 원 정도 필요해 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그럼 좀 아끼고 쓰면 되지라고 대답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장난감을 뒤적거렸다. 설거지가 끝났을 때 나는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이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마음이 복받쳤다. 수고했다는 말 하나로 나의 하루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조차도 주말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쳐다보며 왜 이 집에서만 나 혼자 바쁜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남편의 잠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나는 잠을 잘 못 잤다.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고 그 느낌은 결국 눈물로 나왔다. 월요일 오후 4시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는 할인점에 들렀다. 아이가 덤마 사과 먹고 싶어라고 졸라댔기 때문이다. 평소 시어머니가 과일은 하나씩 사서 먹어라고 말해서 항상 서너 개만 사곤 했지만 오늘 아이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봐서 겨우 7개를 담았다. 사과는 새로 익은 것으로 향기가 좋았고 아이는 술에 옆에서 빨리 먹고 싶어라고 계속 말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나와 수레를 쳐다봤다. 오늘 뭐 샀어? 라고 묻는 시어머니의 눈이 사과 담긴 봉지에 멈췄다. 나는 지민이가 사과 먹고 싶어 해서 샀어요. 라고 긴장하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봉지를 꺼내어 사과 개수를 세웠다. 7개. 너 미쳤어. 앞으로 과일은 3개만 사라. 이렇게 많이 사면 상할 텐데 돈 버리기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나는 자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사과가 싸서 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사과를 테이블에 내리꽂았다. 사과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싸다고 많이 사? 돈이 넘쳐나서. 이 돈은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땀 흘려번 피땀 돈이야. 넌 한 번도 일하지 않아서 돈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이 마치 칼처럼 나의 마음을 베었다. 나는 저도 집안일하고 아이 돌리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치며 말을 가로챘다. 집안일, 아이 돌리다. 그게 뭔 일이야? 모든 집안 아내가 하는 거잖아. 너만 특별해?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너가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감사심도 없고 돈만 낭비해. 시어머니는 점점 화를 내며 말을 쏟아냈고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참고 싶었다. 그때 남편이 출근 후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과 나의 긴장된 표정을 보았지만 어머니, 왜 화내세요? 라고 묻는 대신 신문을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내 아내가 사과 7개나 샀어. 돈이 많아. 이렇게 낭비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사과라도 상관없지라고 속삭이며 신문만 읽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졌다. 무릎이 갑자기 약해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사과의 향기가 이제는 쓰디쓴 기분을 불렀다. 아이가 점마, 왜 울어? 라고 내 옆에 와서 손을 잡았지만 나는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고 마음속에는 왜 나의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울면 뭐해? 내가 잘못 말했어? 라고 말하며 방으로 갔고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작은 손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안 울어.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위로했다. 나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손이 아직 살짝 떨렸다. 돈의 가치를 모른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집안일과 아이 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럴까? 갑자기 스마트폰 검색창에 한국 가정부양 노동시장 가격이라고 입력했다. 나는 이제껏 자신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무관심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로 검색한 건 24시간 보모였다. 광고 화면에 24시간 상주형, 월 350만원, 450만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추가 설명을 보니 아이 돌보기, 기본적인 가사 지원까지 포함하는 가격이었다. 나는 아이를 태어난 뒤부터 24시간 떼놓을 수 없었고 심심한 밤에도 아이가 울면 즉시 일어나 돌봤다. 이건 이미 24시간 보모 이상의 일이었다. 다음은 주가도우미였다. 주간 전일제 육아도우미의 시급은 평균 15,000원, 18,000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유치원 등하교도 몰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장난감도 치워줬다. 하루 15시간씩 계산하면 하루 육아 비용만 22만 5천원, 17만 원이 나왔다. 이 숫자를 보자 입을 다무렸다. 그 다음은 가사도우미였다. 주택 3평형 기준 1일 가사 청소 비용은 8만 원, 10만 원이었다. 나는 매일 거실, 주방, 화장실, 방 3개를 청소하고 세탁도 하고 이불도 말리고 쓰레기도 버렸다. 이건 가사도우미가 한 번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매일 반복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조리사를 검색했다. 하루 2끼 식사 제공하는 조리사의 월급은 200만 원, 250만 원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 2끼, 주말엔 점심까지 포함해서 3끼를 만들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단순히 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양도 고려하고 재료도 사고 설거지도 해야 했다. 이제 이 모든 가격을 합산해봤다. 24시간 보모월 400만 원, 육아도우미 하루 25만 원 곱하기 쌓인 30일 750만 원, 가사도우미 하루 9만 원 곱하기 쌓인 30일 270만 원, 가정조리사 월 220만 원. 총합은 월 1640만 원이었다. 이 숫자를 보자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매달 시어머니에게서 15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제공하는 노동의 시장 가치는 그의 109배나 됐다. 이전까지는 기생충지라고 불리워도 참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한지 깨달았다. 휴대폰 화면에 반사된 나의 얼굴을 쳐다봤다. 눈은 아직 붉었지만 이전의 슬픔은 사라지고 대신 결연한 마음이 자랐다. 휴대폰 화면에 뜬 1640만 원이라는 숫자를 3번째로 세어봤다. 눈을 꼼꼼히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나는 이 숫자를 마치 처음 배운 단어처럼 반복했다. 1640만 원. 월급으로 어제 저녁 아이가 열이 나서 밤 3시까지 기다렸던 게 떠올랐다. 체온계를 계속 확인하며 물을 데우고 땀을 닦아주고 약을 먹여주었지만 아침에 시어머니는 그냥 아이가 살짝 아픈 거지 너도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남편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라고 말하며 아이를 보지도 않고 출근했었다. 그때 내가 한 일은 24시간 보모의 일이었고 그 노동은 매일매일 반복된 거였다. 작년 추석 때의 기억도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 준비해야 해 라고 말하며 나는 이틀 앞부터 장을 보고 김치찌개, 제육볶음, 순대국, 잡채 등 10가지 이상의 음식을 만들었다. 손이 아파도 쉬지 못했고 저녁엔 모든 사람이 식사를 끝내고 쉬는 동안 설거지와 정리까지 혼자 끝냈다. 그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하네 라고 말했지만 한 푼의 보상도 없었다. 그건 가정조리사와 가사도우미의 노동이었고 그 값어치는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명확히 보였다. 내가 자신에게 무엇을 샀는지 떠올렸다. 작년 겨울에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3만 원짜리 수분크림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거 안 쓰고도 되지, 돈 아끼라 라고 말해서 결국 포기했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사줬다. 남편의 생일에는 10만 원짜리 구두를 선물했지만 나의 생일에는 오늘 저녁 치킨 먹자라는 말 하나로 끝났다. 나는 이제껏 이 집에서 나는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버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고 자신의 욕망도 참았고 노동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 계산한 숫자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밥을 먹고 내가 청소한 집에서 살고 내가 돌보는 아이를 보고 마음을 놓는다. 남편은 내가 집안일을 다 처리해서 회사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고 주말에 쉬고 게임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내 노동과 청춘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들은 나의 노동을 무료로 쓰고 심지어 기생충질하고 매도하는 거다. 무임승차. 나는 혼자 속삭였다. 이 단어가 마음속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 나는 이제껏 너무 바보였다. 자신의 가치를 몰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의존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휴대폰을 접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지민이, 엄마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 말은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차 있었다. 이제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할 시간이 됐다. 저녁 10시,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진 뒤 나는 거실 책상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을 때 화면 빛이 어두운 거실에서 살짝 눈부셨다. 내가 오늘 할 일은 가정서비스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였다. 먼저 노트북에 표를 만들었다. 첫 줄에는 서비스 항목, 단위, 시장 단가, 월 총액이라는 칼럼을 적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 딱 붙지 않아서 한 번씩 다시 친다. 심장이 살짝 뛰는 건 이 계약서가 나의 처음 무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항목으로 24시간 상주형 육아 서비스를 적었다. 단위는 뭘로, 시장 단가는 오늘 검색한 400만 원을 넣었다. 아침 일어나기부터 저녁 재우기까지 아이의 식사, 목욕, 숙제, 지도, 질병관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였다. 이전엔 전마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명확히 서비스로 기록했다. 두 번째는 가사 청소 및 관리 서비스다. 단위는 진로, 시장 단가 9만 원을 적고 월 30일을 곱해서 270만 원을 계산했다. 거실, 주방, 화장실 3개의 방 청소, 세탁 건조 접기, 쓰레기 분류 배출, 집안 용품 구매 및 관리까지 모두 포함했다.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아내가 해야지 라고 말한 일들인데 이제는 각각의 노동에 가격을 붙였다. 세 번째는 가정조리 서비스다. 단위는 뭘로, 시장 단가 220만 원을 적었다. 매일 아침 저녁 2끼, 주말 공휴일엔 점심까지 3끼를 만들고
재료 구매 식단 관리 설거지까지 포함했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춘 김치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아이가 먹는 이유식까지 모두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였다. 문서 네 번째는 가족 행사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다. 단위는 건으로 시장 단가 50만 원을 적었다. 추석 설명절 가족 모임, 아이 생일 파티, 친척 만남 준비 등을 포함했다. 작년 추석에 혼자 10가지 음식을 만든 일을 떠올리며 이 항목을 적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표를 다 채우고 총액을 계산했다. 400만 원 플러스 270만 원 플러스 220만 원 플러스 50만 원 곱하기 쌓인 두 건 990만 원. 월 기준 990만 원이었다. 이 숫자는 오늘 처음 계산한 1640만 원보다 적지만 일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집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만 추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내가 받아야 할 벌금이었다. 이제 계약서 양식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서비스 제공 계약서 기본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했다. 갑방을 나의 이름으로, 을방을 남편, 가족 단위로 적고 위에서 만든 서비스 항목과 금액을 모두 넣었다. 결제 조건은 매월 말 마감, 다음 달 5일까지 현금 지급으로 정했고 미지급 10월 5% 연체료 부과도 추가했다. 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현관문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출근 후 돌아왔었다. 뭐 하고 있어? 라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나는 계약서를 책 속에 숨겼다. 아이 장난감 정리 목록 만들고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이 계약서를 내밀 차례를 세고 있었다. 프린트한 계약서를 투명 파일백에 넣어 서랍 속에 숨겼다. 서랍을 닫을 때 나는 자신의 손을 봤다. 예전엔 늘 처녀처럼 떨렸지만 이제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이 계약서가 나의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 믿었다. 저녁밥을 다 먹고 나는 식기를 가져가 주방으로 갔다. 물을 풀어 설거지를 시작할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오늘 축구 경기 보는 거 잊었어 라고 말하며 TV 채널을 바꿨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과자 조각을 쪼아 먹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저녁 풍경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살짝 뛰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은 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잠깐 말 좀 해라고 말했다. 그는 TV를 쳐다보며 뭐야? 경기 시작하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앞에 섰다. 시어머니도 과자 먹는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내가 해오던 일들 아이 돌보기, 가사, 요리 그런 거 서비스로 바꿀 거야. 나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평온하게 유지했다. 남편은 눈을 TV에서 떼고 나를 쳐다봤다. 서비스. 뭔 소리야? 장난이야. 아닌데. 앞으로는 이 서비스를 외상 모드로 운영할 거고 매월 말에 정산할게.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명확히 말했다. 외상 모드라는 말을 처음 쓰는 건데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며 생각한 표현이었다. 남편은 입을 벌렸다. 뭔? 외상 모드?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까 사과 때문에 어머니랑 싸웠어.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서비스? 무슨 외상? 너는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살고 있는데 뭔 대담한 소리 하고 있니? 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나는 움츠리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해오던 일들은 시장에선 돈 받고 하는 일들이에요.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조리사 기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에 대한 비용을 외상으로 쌓아두고 매월 정산하는 거예요. 돈. 그런 거에 돈까지 받는다고? 너는 이 집 안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바로 집 안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무료로 해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산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에도 계산은 분명해야 한다고. 이 말은 어제 시어머니가 남편과 돈 이야기할 때 한 말이었다. 문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무렸다. 남편이 개입했다. 그래도 외상, 정산. 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집안일인데. 여보, 제가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거, 월에 30일 쉬지 않는 거 이게 단순히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는 그의 눈을 직접 쳐다봤다. 만약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머니랑 여보는 이 일들을 위해 시장에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입을 닫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 식사 준비, 아이 등원, 집 청소기 모든 게 외상에 추가될 거예요. 매월 말에 계산서를 드릴게요. 이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방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는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원망하는 소리와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손바닥에는 방금 물컵을 쥐었을 때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고 매우 평온했으며 떨림이 전혀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정말 중요한 정사는 아직 뒤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침내 이 집에서 필요 없거나 있어도 그만인 그림자가 아니라 명확한 가치를 지닌 서비스 제공자 즉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느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친구들 두세 집 불렀으니 저녁 잔치 준비해라고 한마디로 나는 시장에 가서 생선, 고기, 야채를 가득 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방을 차지했다. 오후 2시까지 김치찌개, 갈비찜, 족발, 회무침, 잡채, 계란말이 등 8가지 음식을 차려놓았고 거실 테이블은 식기수저 참치캔 과자로 꾸몄다. 아이는 엄마, 나도 도와줘 라고 말하며 수저를 나열했지만 시어머니는 지민이 너는 혼자 장난감 놀아 라고 말하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다. 남편은 오후에 친구 만나야 해 라고 말하며 아침부터 나의 준비를 보지도 않고 외출했다. 저녁 6시 친구들 세 가족이 왔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활짝 웃으며 맞이했고 오늘 저녁 맛있게 해놨어. 맘껏 드세요 라고 말하며 음식을 가리켰다. 아무도 비 음식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묻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나의 노동을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음식을 차려주고 차를 따르고 아이들을 돌보며 계속 움직였다. 잔치는 10시에 끝났다. 친구들이 떠난 뒤 거실은 음식 찌꺼기 빈병 오염된 식기로 뒤덮였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돈을 너무 피곤했어 라고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꺼냈고 그때 남편도 돌아왔다. 그는 다 끝났어 라고 말하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말했다. 이제 좀 정리해. 식기 설거지하고 음식은 냉장고에 넣고 바닥도 닦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 말은 마치 오늘 날씨 좋았어처럼 당연한 톤이었다. 나는 이때까지 잠시도 쉬지 못했고 발도 아팠고 목도 마르지만 이 말을 듣자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방으로 갔다. 서랍에서 투명 파일백에 넣어둔 가정서비스 임금 계약서와 계산기를 꺼냈다. 다시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그들 앞에 계약서와 계산기를 내밀었다. 어머니, 여보, 오늘 저녁 잔치 서비스 비용을 정산해 봤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떼고 나를 쳐다봤다. 뭔 소리야? 정산. 집안 잔치인데 뭘 정산해? 가족 행사 지원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한 건 50만 원이에요. 나는 계산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음식 준비, 테이블 정리, 손님 모셔다 드리기, 사이 돌보기까지 모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나왔어요. 남편이 일어섰다. 50만 원. 너 미쳤어. 그 정도 음식값이 50만 원이야? 여보, 이건 음식값이 아니라 제가 한 노동 비용이에요. 나는 계약서에 가족 행사 지원 서비스 항목을 가리켰다. 시장에 가족 행사용 가정조리사와 호스트를 고용하면 하루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제가 혼자 2사람의 일을 했으니 이 금액은 적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우리 집 안일인데 돈을 요구하다니. 너 정말 심심해서 그래?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너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한 노동의 시장 가치는 월 990만 원이에요. 매월 15만 원을 받는 건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오늘 잔치는 추가 서비스입니다. 나는 계약서에 적힌 총액을 보여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남편은 계산기와 계약서를 왔다 갔다 쳐다보며 입을 벌렸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이 50만 원은 제 월급에서 공제해 주세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에도 계산은 분명해야 한다고. 이제부터는 그 말을 따라할게요. 나는 계약서와 계산기를 다시 파일백에 넣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거실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의 냄새가 옅어졌고 대신 나의 결심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계약서를 접어 파일백에 넣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빨갛게 변했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고 손을 뻗어이. 이건 장난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계산기를 꼼짝없이 쳐다보며 990만 원. 월급. 이라고 속삭였다. 그의 눈은 숫자에 맞춰 커졌고 입술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 여보,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의 서비스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표를 보여줬다. 육아 서비스 109만 3천 원, 가사 서비스 72만 원, 조리 서비스 58만 7천 원기 합계는 240만 원이에요. 오늘 잔치 추가 서비스 50만 원을 더하면 총 290만 원이 됩니다. 290만 원. 시어머니가 중복해서 말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빚졌어? 빚이 아니라 제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에요. 나는 단어를 명확히 갈랐다. 만약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여보는 매월 990만 원을 내고 3명의 사람을 고용해야 해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조리사 각각 1명씩. 남편이 마침내 말했다. 그래도 너무 많잖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지금까지 무료로 해왔어요. 하지만 가족 사이에도 노동은 가치가 있어요. 나는 그의 눈을 직접 쳐다봤다. 여보, 너는 회사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잖아.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장소가 다를 뿐.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자에 힘없이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는 거?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가 이렇게 많이 일하는 줄도, 그 일이 이렇게 값이 나는 줄도. 나는 그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의 노동을 무시한 대가였고, 이제는 그 대가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사흘 동안 집안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고, 세탁도 하지 않았고, 집 청소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엎드려 일어나 식사를 만들려다가 프라이팬을 떨어뜨렸고, 남편은 아이 등원을 시키려다가 버스 시간을 놓쳤다. 거실엔 음식 찌꺼기와 세탁물이 쌓였고, 아이는 엄마, 왜 밥 안 해? 라고 울었다. 셋째 날 저녁, 남편이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 얘기해봐. 그는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290만 원은 다음 주까지 모아드릴게.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말에 99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냥 너 다시 집안일 해줘. 시어머니도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의 의견도 들어줄게. 돈 관리는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돈은 매월 5일까지 입금해주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우리 둘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즉시 서명을 했고 시어머니는 월급 관리 장부를 나에게 건넸다. 그 장부에는 남편의 월급 입금 내역과 집안 지출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가정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매월 990만 원을 받고 집안 재정 관리를 하고 자신의 시간도 갖고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도 늘렸다. 시어머니는 나의 일을 도와주고 남편은 저녁에 돌아와 아이를 돌보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기생충지라는 말은 사라졌고 대신 가족의 핵심지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 집에서 정말로 살고 있게 되었다.